오늘 플로리다주에 허리케인 헬렌이 상륙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당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들에게 대피를 촉구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 등 5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에서 한 남성이 한 달 동안 700여 개의 달걀을 섭취하며 콜레스테롤 수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실험한 영상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나흘간 진행되는 제51회 한인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유타주가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실기시험 없이 면허증을 교환 발급해주는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첫 소식입니다. 허리케인 헬렌이 오늘 플로리다주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당국이 생존이 불가능한 수준의 폭풍 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허리케인 헬렌이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분류되는 4등급으로 상향돼 오늘 저녁 11시쯤 플로리다주 북서부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허리케인이 최대 20피트 높이에 달하는 치명적인 폭풍 해일을 몰고 올 수 있다며 경고령을 발표했습니다. 비정상적인 규모의 허리케인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플로리다주를 비롯해 조지아와 버지니아주 등에도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Everyone needs to take it seriously, extremely seriously. The potential storm surge is well beyond the immediate path of the hurricane. Could be significant and deadly. You know, for you and your family's sake, I urge everyone in and near the path of the hurricane to listen to local officials and follow evacuation orders when told to do so. 현재 허리케인의 여파로 이미 플로리다주에 35만 명 이상의 가구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시속 60마일의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플로리다주 당국은 주민들을 위한 대피소를 개방했으며 아직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에게는 빠른 대피를 촉구한 상태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따르면 애담스 시장이 전자금융 사기 그리고 뇌물수수와 불법 선거자금 모금 등 5개의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애담스 시장의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뉴욕 브루클린 보로장이었던 시절부터 사업가와 튀르키예 정부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애담스 시장이 지난 10년간 튀르키예 항공으로부터 여러 차례 무료 항공권을 받거나 무료 업그레이드를 받았고 고급 호텔 숙식을 여러 차례 제공받았으며 총 금품 수수액은 10만 달러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1년 뉴욕 시장 선거 당시 튀르키예 정부와 관련된 단체로부터 선거 자금을 불법 모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s the indictment alleges, Mayor Adams engaged in a long-running conspiracy in which he solicited and knowingly accepted illegal campaign contributions from foreign donors and corporations. As we allege, Mayor Adams took these contributions even though he knew they were illegal. And even though he knew these contributions were attempts by a Turkish government official and Turkish businessmen to buy influence with him. 한편 당내에서 애담스 시장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애담스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고 시장직에서 사퇴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흔히 달걀을 많이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의 한 남성이 이를 실험해보기 위해 한 달 동안 무려 700개가 넘는 달걀을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히려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걀 노른자 한 개의 콜레스테롤 함유량은 평균 200mg으로 하루 섭취량의 60%가 들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에겐 과도한 달걀 섭취를 피하도록 권고해 왔습니다. 하버드대 의학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미국의 한 남성이 달걀이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한 달 동안 무려 720개의 달걀을 먹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달걀을 1시간에 1개, 하루에 24개씩 먹은 셈입니다.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수백여 개의 달걀을 먹었음에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감소했습니다. Eating 720 eggs in 1 month, which alone amounts to 133,200 milligrams of cholesterol, would not increase my cholesterol. Specifically, it would not increase my LDL cholesterol. My LDL cholesterol actually dropped by 2% over the first 2 weeks, and then it dropped by 18% more over the subsequent 2 weeks.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축적되는 콜레스테롤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올리브 오일이나 견과류 등을 먹는 키토제닉 식단과 함께 집에서 맨몸 운동을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달걀 외에 섭취한 음식량과 하루 운동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실험 결과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안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먹으면 확 올라간 사람이 있고, 일단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은 그렇게나 노른자를 많이 먹는 거는 피하는 게 좋겠죠. 이와 관련해 미 심장협회는 건강한 성인이 적당량의 달걀을 섭취하는 것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특정 건강 상태에 따라선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개최되는 제51회 한인축제가 드디어 개막했습니다. LA 한인축제재단에 따르면 올해 한인축제에는 한국농수산 엑스포에 참가하는 한국 지자체 부스 160여 개와 90여 개의 일반 상품 판매 부스 등 모두 290여 개의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포토존과 한복 입기, 무궁화 전시와 다양한 체험 부스 등이 구성돼 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축제 기간 서울국제공원과 한인타운 윌셔 스트리트 주차장을 오가는 셔틀버스가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20분 간격으로 운영되며 685 카탈리아 애비뉴와 3450 윌셔 블러버드 그리고 3600 윌셔 블러버드에서 탑승할 수 있습니다. 또 3325 윌셔 블러버드와 3435 윌셔 블러버드 등 4곳에서도 유료 주차장이 마련돼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포함해 LA 곳곳에서 이번 주말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됩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할리우드 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LA 전역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체크포인트를 설치해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일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LA 한인타운의 크랜셔와 올림픽 블러버드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음주운전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당국은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는 평균 13,500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뉴튼 지역과 웨스트밸리, 사우스 LA 지역에서도 검문소를 설치하고 전반적인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다음 달부터 유타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 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경찰청은 미국 유타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 3일부터 한국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은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에서 운전면허 교환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유타주 운전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한국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청은 재외국민 지원을 위해 올해 6월부터 유타주와 협약을 추진했으며 이로써 유타주는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맺은 27번째 주가 됐습니다. 이외에도 메릴랜드주와 오리건주, 워싱턴주, 텍사스, 플로리다,
미시건주 등이 운전면허 상호인증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LA 지역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타겟으로 조직적인 절도 범죄를 벌인 떼강도단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7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LA 지역 내 세븐일레븐 매장 10곳에서 14건의 절도와 기물 파손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10대로 추정되는 떼강도범들은 20명에서 최대 40명까지 모여 자전거를 타고 매장으로 몰려와 물건을 훔치고 파손한 뒤 도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를 입은 세븐일레븐 매장은 윌셔와 할리우드, 웨스트 LA, 그리고 램파트 지역에 위치한 10곳입니다. 한편 경찰은 매장 CCTV를 공개하고 절도 사건과 관련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면서 해당 지역 내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항공이 USA 투데이가 선정하는 항공 서비스 부문에서 2년 연속 비즈니스석과 1등석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USA 투데이가 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4년 탑10 베스트 리더스 초이스 어워즈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비즈니스와 1등석 부문에서 1위로 선정됐습니다. 또 기내식 부문에서는 2위, 객실 승무원 부분에서는 4위에 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측은 고객 중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친 성과라면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서비스 품질을 더욱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LA 지역 공립학교에서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LA 한국문화원은 지난 23일부터 앞으로 10주 동안 LA 통합교육부와 함께 LA 지역 초중 고교 14개 학교에서 LA 공립학교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부 방과 후 프로그램인 비욘드 더 벨의 일환인 이 태권도 교육은 지난 2010년부터 태권도 해외 보급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돼 올해는 1,2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수업에서 태권도 기본 품새와 규율, 그리고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정신 수련을 위한 예절 교육을 배우게 됩니다. 한편 문화원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LA 지역의 공립학교에 태권도 지도 교사를 파견하고 참가하는 학생들에게는 태권도복과 벨트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홍채 정보 수집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샘 올트먼의 월드코인이 10억 원대의 과징금을 내게 됐습니다. 코인과 맞바꿔 수집한 생체 정보를 해외로 보내면서 각종 고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오픈 AI 창업자 샘 올트먼이 참여해 지난해 7월 출시한 암호화폐 월드코인. 다른 암호화폐와 지급 방법이 다릅니다. 코인을 받으려면 월드 아이디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걸 받으려면 인간이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점점 인간과 비슷해지는 AI와 인간을 구분해 인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개념을 제시하며 만든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브라는 홍채 인식기기에 눈만 갖다 대면 12개월 동안 약 60개의 월드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월드코인 가격은 한 개에 2~3천 원 수준. 홍채만 인증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소식에 한국에서도 9만 3천여 명이 앱을 내려받고 약 3만 명이 직접 홍채 인증을 했습니다. 문제는 홍채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고 대체 불가능한 생체 정보란 겁니다.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놓고 조사를 진행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월드코인 재단과 위탁업체인 툴스포 휴머니티에 11억 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홍채 정보 수집 목적과 보유기간, 홍채 정보 국외 이전 사실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홍채 코드는 변경이 불가능한 민감 정보로서 우리 보호법상 처리를 위해서는 별도로 동의를 받고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보안 강화 조치 등을 고려해 홍채 인식 서비스는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개보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월드코인. 한국에선 고비를 넘겼지만 홍채를 입력하는 인간에게 기본소득으로 가상화폐를 주는 실험이 실제로 정착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논란으로 일부 유럽 국가와 홍콩 정부는 월드코인의 운영 중단을 명령했고 일부 국가에선 위법성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Pos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PCB뱅크.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내일을 품은 한 뼘의 가능성. PCB뱅크 크레딧 카드. PCB뱅크.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국가정보원은 현재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두 자릿수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 국정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올해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핵실험이 미국 대선 전에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 수단이 있어 미 대선 이후가 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선 두 자릿수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플루토늄의 경우에는 70여 킬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고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 방문을 공개한 건 미국 대선을 의식한 대외적 행보이자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내적으론 주민에게 자신감을 고취하려는 의도라고 국정원은 분석했습니다. 또 이 시설 위치를 확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과거 사례에 비춰 강선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영변보다는 강선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영변에서의 또 다른 원자로 가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감시 내지는 주시하고 있다. 이런. 국정원은 최근 이뤄진 북한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선 정밀 타격 능력을 검증할 목적이라며 두 발 중 한 발이 표적지에 도달한 것으로 과거보다 조금 개선됐다고 진단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JMS가 정명석 교주의 상습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정신질환자로 몰려고 한 내부 녹취를 MBC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세운 JMS 신도는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JMS 교주 정명석의 성폭행을 폭로하면서 메이플 씨는 JMS가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미 스토킹과 같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여기 있습니다.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폭로 기자회견 직후 현직 경찰인 JMS 신도 주수호와 JMS 내부인 간의 통화 내용입니다. 메이플 씨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몰아가자고 합니다. 진짜 정신병적인 내용이다라고 논점을 흐리게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지 정신병적인 문제다라고 우리는 계속 논점을 잡아서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성범죄 수사의 핵심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망가뜨리려는 겁니다. JMS 내 현직 경찰 조직인 사사부가 개입해 수사에 대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압수수색도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회적으로 저희 사사부 의견을 아마 저희 사사부 교역자님이 아마 목사님한테 몇 개 드렸을 거예요. 주수호는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강모 경감이었습니다. JMS 관계자들이 성범죄 증거물을 인멸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강 씨도 이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강 씨는 지금까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해왔습니다. 심지어 JMS 신도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주도적으로 경찰의 성폭행 수사 업무를 방해했으며
주된 지시 또한 강 씨로부터 나왔다는 JMS 신도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강 씨에 대해 이달 초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주거가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강 씨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지난달 13개 대학교 학생 300여 명이 가입한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이 유통된 사실이 적발돼 큰 파장이 있었는데요. 대형 병원 현직 의사와 상장사 임원까지 연루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자동차 8대가 있고 고급 호텔과 리조트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한 대학교 연합동아리의 홍보물입니다. 13개 학교의 대학생 300여 명이 가입한 전국 규모 동아리의 회장인 30대 남성은 가상화폐로 사들인 마약을 동아리 회원들에게 웃돈을 더해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을 비롯해 대학생 14명이 검거된 대규모 대학가 마약 사건입니다. 대학생이 접하기 어려운 혜택을 내세우고 면접으로 선발한 회원들에게 포와 술자리 등을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점점 강한 마약을 단계적으로 퍼뜨리고 그런데 검찰이 2달여간 추가 수사를 벌인 끝에 연합동아리 회장이 동아리 회원이 아닌 외부 사람들에게도 마약을 판매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외부 구매자 중엔 대학병원 현직 의사도 포함돼 있었는데 마약을 투약한 당일 환자 7명의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대 여성 투약자 2명 중 1명은 동아리 회장의 구속으로 마약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40대 상장사 임원을 찾아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회장과 회원 2명을 마약 판매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이들로부터 마약을 사 투약한 혐의로 4명을 더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성별과 연령, 직업을 막론하고 마약이 광범위하게 확산했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오늘 오후 3년 임기인 28대 총재를 뽑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과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 담당상이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의원 내각제인 일본은 다수당인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사실상 차기 총리를 뽑는 선거인데요.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역대 최다인 9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9명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과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 담당상,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3강을 이루며 총재 자리를 놓고 경합할 것이 확실시되는데요. 이시바 전 간사장은 내각 경륜이 돋보이는 반면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경제안보 담당상은 당내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고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40대 젊은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강점입니다. 3강 후보 중 1차 투표에서 누구도 과반의 지지율을 얻기는 어려워 결선 투표가 유력해 보이는데요. 오늘 선출되는 차기 총재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기시다 총리의 후임으로 지명될 예정입니다. 건설 현장에 설치된 3D 프린터가 콘크리트 혼합물을 층층이 쌓아 올립니다. 미국 텍사스주 마파에 세계 최초로 3D 프린터로 만든 호텔이 들어섭니다. 이 호텔은 축구장 35개 면적에 해당하는 약 25만 제곱미터 부지에 세워지는데요. 주거용 주택 18개와 호텔 객실 43개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너비 14.2m, 높이 4.7m의 초대형 3D 프린터를 이용해 건축 중인데요. 호텔은 2026년 완공 예정으로 호텔 숙박비는 약 26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호텔 측은 3D 프린터를 이용해 전통적인 건축 방식보다 훨씬 더 독특한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3D 프린팅 기술이 건축 분야에 널리 보급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상을 당해 누워있는 러시아 군인이 손을 모아 빌며 여러 차례 물을 요구하는 손짓을 하는데요. 그를 발견한 우크라이나 드론은 드론을 따라오라는 메시지가 담긴 종이와 함께 생수병과 진통제 주사를 떨어뜨립니다. 우크라이나 육군 제54여단 소속 K2대대가 현지 시각 23일 공개한 영상인데요. 이 러시아군은 일주일간 음식과 물 없이 참호에 숨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항복한 군인은 드론을 따라 우크라이나군 참호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소식과는 별개로 전황은 격렬해지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26일 러시아군은 밤새 우크라이나 에너지 운송시설 3곳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습했고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지에도 공습을 감행해 최소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슈퍼마리오 게임을 연상시키는 구조물이 놓여진 이곳은 다음 달 2일 일본 교토에서 개관하는 닌텐도 박물관입니다. 과거 화투를 제작하기도 한 교토 우지시의 공장 부지에 만들어졌는데요. 닌텐도 박물관은 전시동 3개로 구성돼 1889년 창업 때부터 만들어온 화투부터 보드게임, 닌텐도 스위치 등이 전시되어 있고요. 2명이 함께 초대형 컨트롤러를 움직여 게임을 즐기는 시설 등 8종의 체험 코너도 설치됐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약 3만 원, 중고생 2만 원, 초등생 만 원으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데요. 이미 11월 말까지는 예약이 끝났다고 하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Kia. Movement that inspires.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그저 노래방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차를 막아세우고 난동을 피우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한 제보자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차량 앞을 막아세운 두 남성, 손가락 V를 하며 사진을 찍더니 아무도 손을 댄 적이 없는데 갑자기 자신이 폭행당했다며 뒷목을 잡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노래방에서 나온 한 부부가 자가용을 타고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남성들이 대뜸 술을 마신 거 아니냐 물어왔다는데요. 당시 운전자의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조수석에 탄 아내만 술을 마셨기 때문에 부부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답한 뒤 집으로 출발했는데요. 남성들이 택시를 타고 1km가량 뒤를 쫓아와 차를 막아 세웠고 경찰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신고까지 했습니다. 보험 사기 일행으로 의심한 부부가 후진으로 차를 빼 빠져나가려 하자 급기야 일행 중 한 명이 보닛 위에 매달리기까지 하는데요. 잠시 후 출동한 경찰이 부부의 무혐의를 확인했지만 남성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악을 쓰며 덤비다 경찰관에게 혼쭐이 나고서야 돌아갔습니다. 누리꾼들은 사적 제재 콘텐츠 유행의 부작용이라며 정의로운 척 상대방 약점을 잡아 돈 벌려고 했나 보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분홍색 원피스 차림으로 국내 가요에 맞춰 춤을 추는 여성. 어딘가 낯이 익죠. 바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입니다. 뒤로는 칼군무를 추는 북한 군인들도 보이는데요. 물론 진짜 영상은 아니고요. 한 유튜버가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물인데요. 영상 속 김 부부장은 가수 조연아의 줄게를 인용해 줄게 오물 다 줄게 내 남은 쓰레기를 남력해라고 노래하는데요. 북한이 남쪽으로 수차례 날린 오물풍선을 붕자하는 노랫말로 영상은 70만 회 조회수를 넘어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충격과 감탄 그 자체란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는 딥페이크 제작물이 범람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분별력 있게 소비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 탓에 영국의 환경미화원들이 자칫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던 건지 함께 보시죠. 주황색 조끼를 입은 환경미화원이 묵묵히 수거 작업을 이어갑니다. 시민들이 배출한 생활 쓰레기를 차량에 싣고요. 빈 쓰레기통을 다시 빼내는 순간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잠시 후 사방을 뒤덮었던 연기가 거친 도로엔 쓰레기 파편들이 가득합니다. 큰 폭발에 환경미화원 상태가 걱정되는데요. 천만다행으로 폭발 직전 가까스로 몸을 피해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가스나 배터리 같은 가연성 폐기물을 잘못된 방법으로 배출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트남에선 태풍으로 불어난 강물에 20대 남성이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나무 덤불을 붙잡고 버틴 시간은 무려 9일.
인근을 지나던 주민이 이를 보고 신고했고요. 구조대원들이 구명조끼와 밧줄을 이용해 간신히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6일 강 인근에서 낚시하는 모습을 구경하다 깜빡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눈을 떠보니 홍수로 물이 불어나 500m가량 하류로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정신력이 대단한 사람이다. 오염된 물에서 먹을 것도 없이 버텨 살아남은 건 기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26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